네, 안녕하세요. 코어 수학의 필쌤입니다. 자, 오늘 배울 단어는 2차 함수의 그래프 단원입니다. 자, 2차 함수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한번 배웠어요. 자, 그 내용에 거의 흡사하고요. 이제 거기서 조금씩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항상 2차 함수뿐만 아니라 모든 함수는 기본형 그리고 표준형 그리고 일반형 이 세 가지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자, 기본형은 항상 기준이 원점입니다.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함수든 간에 그 대략적인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하고, 이제 표준형을 설명하고 일반형을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기본형은 자, 먼저 y는 a의 x의 제곱입니다. 원점이죠. x가 0이면 y가 0이니까. 그래서 이 기본형의 특징은 첫 번째,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원점을 우리는 꼭지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점이 꼭지점이라는 특징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y축으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또 이 y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y축은 항상 x는 0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축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2차 함수에서는 이 축의 방정식이 가장 중요해요. 이 축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면 꼭지점을 알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2차 함수는 이 축의 방정식을 먼저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A의 부호에 따라서 이제 이 포물선 모양이 아래로냐 위로 볼록이냐 이 내용이 결정되어지는데, 두 번째로 A가 양수 0보다 크다이면 이 포물선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나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A가 음수라고 한다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한 모양의 포물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 이 부호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이다. 그리고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A의 값, 이 A의 값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그래서 절대값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는, 자, 만약에 이 빨간색 그래프가 y는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였다면, 자, y는 2x의 그래프는 이 더 y축에 가까워지는 그래프가 될 것이고, 또 만약에 1보다 작은 수인 y는 2분의 1x다. 그러면은 폭이 더 넓어지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음수일 때는 이 넓어지는 부분이 뭐가 되냐면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의 제곱이에요. 이 빨간색을 우리가 y는 x 제곱이라고 놓는다면, 그러면 더 좁아지는 그래프, 이 그래프는 y는 2x 마이너스 2x의 제곱,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래서 절대값으로 통일을 시키면 양수든 A가 음수든 우리는 한 번에 이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형에 대한 특징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차 함수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등분했던 내용, 뭐 아래로 볼록이면, 축을 기점으로 아래로 볼록이면, 자, x는 p라고 한다면 x가 p보다 큰 지점, 이쪽 지점이죠. 얘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그리고 또 x가 p보다 작을 때 이쪽으로 갈 때죠. p보다 작을 때에서 이제 x가 p 쪽으로 점점 온다면, 즉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넘어가고 좀 만약에 문제 필요하다면 그때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형에 대한 가장 대략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표준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표준형은 쉽게 얘기해서 기본형인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자,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자, 평행 이동시켰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행이동. 그래서 우리가 이 고등수학 상에 제일 뒷부분을 보시면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때 또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그래서 평행이동을 시키면 얘가 표준형이 되는데, 이 표준형이 될 때 이 그래프는 y는 a x-m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n 이렇게 우리가 바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형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면 원래 처음에 주어진 일반형, 기본형 내용을 적어보면요. 자, y는 ax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a가 양수일 때라는 조건을 걸겠습니다. 그러면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 꼭지점이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이러한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좌표상에서는 어떤 도형이든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x축과 평행하게 y축과 평행하게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시키면 이 점의 꼭지점이 m,n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형의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바로 찾아야 될 게 먼저 추계방정식을 먼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추계방정식 쉽게 찾는 방법은 항상 이 제곱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0이 되게 하는 x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식에서 본다면 x는 m 이렇게 우리가 축을 찾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y는 ax 제곱에서도 이 제곱 아래에 있는 x값이 0이 되게 하는 x값,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계방정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추계방정식이 구해지면 그 다음에 이 추계방정식과 이 포물선이 만나는 부분, 이 축이 지금 x는 m이기 때문에 이 축과 이 빨간색 포물선이 만나는 이 지점, 한 점이 바로 꼭지점이 되겠죠. 자, 꼭지점이 되므로 x에 m을 대입을 해보면 이 식이 0이 되기 때문에 요 n만 남겠네요. 그래서 꼭지점은 m,n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특징은 우리가 앞서 기본형에서 했던 내용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 표준형은 기본형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일반형은 쉽게 말해서 표준형을 전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형을 봤을 때는 물론 꼭지점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에서 이 2차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보면, 이 2차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보면 a가 묶이고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이 나와요. 이런 식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래프로 우리가 그려본다면 물론 a가 양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얘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한다면 바로 이 꼭지점 좌표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2a분의 b 그리고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으로 우리가 꼭지점을 세울 수 있는데,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자,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공식화해서 여러분들이 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워서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를 하는 것보다 저는 어떤 거를 추천해 드린다면, 먼저 이 부분이 0이 되는 게 제가 축이라고 했습니다. 축의 방정식. 그래서 축의 방정식 부분만 우리가 외우자는 거죠. 축의 방정식 부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 축의 방정식을 가지고 하면 뭐 이 2차 함수의 부호 찾는 거라든지 아마 중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축이 2차 함수의 축이 만약에 이렇게 왼쪽에 있다. 축이 y축을 기점으로 왼쪽에 있다면 좌동이라고 하죠. 이 부호는 a와 b의 부호가 같다. a의 부호와 b의 부호가 같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a에 b 한다면 부호가 양수가 되겠죠. 부호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축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다. y축보다 오른쪽에 있다. 그럴 때는 a분의 b, 얘는 우이라 그래서 오른쪽에 있으면 다르다. 그래서 얘가 음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거를 중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도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축의 방정식만 외워주세요. 이 식을 보고 마이너스 2a분의 b다. 축의 방정식을 외우고 만약에 꼭지점이 필요하다면 그때 이 일반형 식을, 어차피 A, B, C는 상수이기 때문에 숫자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때 이런 식으로 완전제곱식으로 표현을 해서 찾는 방법이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공식을 외워서 하겠다 하는 학생들은 그냥 이 꼭지점의 좌표 공식을 외우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뭐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일반형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 우리가 축의 방정식이라든지 또는 꼭지점의 좌표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형, 그리고 표준형, 그리고 일반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지금 제가 했던 내용은 모두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2차 함수의 식을 구하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자, 0이 아닌 상수 a, 즉 최고차항의 개수죠. 그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제 식을 구한다는 거는 저 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은 식을 알려줄 테니 축의 방정식과 뭐 꼭지점을 구하라 였다면, 반대로 내가 꼭지점을 알려줄 테니, 자, 꼭지점이 예를 들어서 m,n이다. 자, 이때는 우리가 또 이제 어떤 다른 힌트도 있겠지만, 자, 꼭지점이라는 말 또는 축의 방정식 x는 m이다. 이러한 힌트가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y는 a, x-m의 제곱 플러스 n이라는 표준형 공식을 생각해내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꼭 이 점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그래프와의 교점, x축과 그래프와의 그 두 교점으로 해서 만약에 알파, 0과 베타, 0을 알려줬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여기와 알파, 여기가 베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려줬다는 것은 우리가 약간의 2차 방정식의 이거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x좌표 두 교점을 알려줬을 때는 우리가 공식을 어떤 식을 쓰냐면은, 자, y는 a, x-알파 그리고 x-베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세 점을 알려줄 때가 있어요.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세 점을 알려줄 때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 점은 이렇게 y절편을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꼭 세 점을 알려줄 때는 우리가 그냥 일반형 공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근데 지금 이렇게 y절편 하나를 알려줬으니까 c 값은 알려줬겠죠. 그래서 나머지 두 점을 대입을 해서 a 플러스 b, 뭐 a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으로 우리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 식을 구하는 방법, 전부 다 이 지금 내용들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에 했던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y는 2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이 그래프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합니다.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바꿔보면, 자, y는 2하고 x축으로 1만큼이니까 x-1의 제곱, y축으로 a만큼이니까 a, 이렇게 우리가 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동했더니 점 2,4를 지난대요. 그러면 점 2,4를 여기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x가 2, y가 4.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4는 x에 2를 대입해보니까 2 플러스 a가 돼서, 자, a는 2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a를 집어넣어보면 이 2차 함수의 식은, 자, y는 2 x-1의 제곱 플러스 2예요. 자, 먼저 추계방정식을 구해볼게요. 추계방정식은 요 제곱 아래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x값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x는 1입니다. 그래서 여기 추계방식 k라고 했으니까 k값이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k를 대입을 했을 때, x에다가 1을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y좌표, 그 좌표가 바로 꼭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지점. 그러면 P가 1이고 Q가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항상 추계방정식과 꼭지점의 x좌표는 같다라는 거, 그 내용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은 정답인 4,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2차 함수 식 구하기 내용을 보시면, 자, 꼭지점을 알려줍니다. 그럼 무조건 여러분들은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한다면 이 꼭지점이 바로 p, q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줍니다. 자, 그럼 y는 a하고 x-1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자, y절편이 2라고 한다는 건 좌표가 0,2라는 소리예요. 또 0,1을 대입. 자, y가 2이고 x가 0이니까 얘는 a-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식을 요 a에 다시 집어넣어 보면은, 자, y는 3 그리고 x-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꼭 x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알려주면 우리는 이거를 2차 방정식처럼 해서 근처럼 우리는 문제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는 y는 a하고 x-1 그리고 x-2로 적어주고요. 또 y절편이 4라는 건 얘를 좌표화시키면 0,4가 되겠죠. 얘를 또 대입을 합니다. 그럼 4라고 하는 것은 a, 0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0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즉, 이 a는 4가 돼서 a는 2가 되겠죠. 다시 이 a를 처음에 내가 식을 세웠던 이 식에 다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y는 2하고 x-1 그리고 x-2,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차 함수의 식을 세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오늘 한 단어는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2차 함수를 한 번 더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은 푸실 때 항상 중학교 거의 기억을 잘 끄집어내서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